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2반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습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돈을 더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복무를 하던 선생님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치료비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학부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는 이후로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2020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포금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포금을 했어요.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제가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2021년 12월 8일 오전 이영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5학년 4반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당일 이영승 선생님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학부모는 곧장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막 찾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난폭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 믿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급기야 직접 확인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간 학부모.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저는 방명록 작성을 놓고는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장례식장이 누구 터예요? 아니, 저 아세요?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성함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왔나 봐요. 그렇죠. 당시 유족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일 거라 직감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사 한번 안 하고 가잖아. 너무 화나잖아. 장례식 방문 목적을 묻는 MBC 전화에 해당 학부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장례식장 가셨죠?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차주혁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목숨을 끊기 전날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부모의 또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셨나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두의 선생님인 건 맞지만 그럼 우리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냐. 전 이런 식으로 화를 냈죠. 이들 3명의 학부모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힘들었던 것도 다른 학부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처럼 별거 아닌 일에 또르르 학교를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떠넘기듯이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영승 선생님은 원래 하던 일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30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학교에선 티를 낼 수 없었던 우울증. 김은지 선생님은 가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은지 표현으로는 이 친구들 좀 영악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수업 되게 재미없어요. PPT도 그냥 재미없어요. 더 무서웠던 건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랑 통화할 때도 되게 손발 벌벌 떨면서 받는다 얘기도 했었고 나는 그냥 교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2017년과 2019년엔 2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뒤에는 음악과 영어 전담 교사를 맡았습니다. 음악 전담은 신의 한 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 당시 일기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대신 담임을 맡게 된 동료 교사들에겐 미안함이 컸습니다. 원래 그 선생님이 음악 전담하셨으니까 역할이 바뀐 거죠. 자기는 너무 미안했다고, 민폐 아니냐고. 결국 2021년 자진해서 5학년 담임을 맡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교감은 그런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엔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추락사로 보고했습니다.
6개월 만에 또 발생한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이번에도 학교는 추락사라고 했습니다. 추락사로 보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사망 경위서가 제출된 12월 13일. 유족들은 순직 처리를 위해 추락사를 자살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위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추락사 그 이상은 쓰지 못했어요. 어떤 원인으로는 제가 알지 못하니까. 수정을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남 유서가 발견이 돼서 진실을 경위서에 좀 넣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알아본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그러면은 제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하죠, 근데? 결국 두 선생님의 죽음은 단순 추락사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여진다.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죽는 게 무섭다며 살고 싶다던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을 정부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는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역시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첫 학교 발령 한 달 만에 생긴 우울증. 4년 뒤 김은지 선생님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에서 뭐 따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단순 이제 추락 사고로 끝난 상황이죠. 결정적 계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여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료 기록, 일기장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 활동과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로 엄청 힘들어하다가 사망하셨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6개월 뒤 생을 마감한 이영승 선생님. 현재 순직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자택에서 숨진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사망. 밖에서 죽었으니까 사망.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이고 개인사고. 공무상 순직 심의에선 업무와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악성민원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우울증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기나 유서 같은 간접 정황 말고는 대부분의 증거는 학교 측에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교감 선생님, 그러면은 제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하죠, 근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은폐됐던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증거도 증인도 사라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서희초 사건처럼 증거 없음, 혐의 없음 같은 면죄부만 내놓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사 기간 20여일 동안 유가족 대면 조사는 물론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선생님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은 그저 개인적 취약성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립교사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모두 원인 불명이고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도 없습니다. 같은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학교를 휴직한 경기도 교사는 무려 1,531명. 전체 질병휴직의 30%에 달합니다.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여전하고 제2의 김은지, 제3의 이영승 선생님들은 홀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